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머릿말 부분을 정리하다가 마지막에 그만 화면이 끊기는 바람에 마지막 머릿말에서 설명한 방법이 뭐냐라고 하다가 딱 끊겼어요. 그게 바로 머릿말에서는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정의에 의한 설명 방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왜? 대화란 무엇이다? 즉 대화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줘보면은 머릿말에서는 먼저 대화의 정의가 나왔어요. 대화란 의사소통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대화에는 특성이 있다. 근데 그 특성이 바로 뭐냐? 우리가 즉 말하고 듣는 것을 갖다 우리는 대화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즉 대화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대화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은 무엇을 하냐? 바로 본문의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라는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요소 중에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첫 번째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역 간의 언어 차이, 즉 경상도는 경상도 사람의 언어가 있고 충청도는 충청도 사람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해요. 즉 방언에 의해서 바로 우리는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방언을 사용할 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대화가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바로 단락입니다. 그래서 먼저 방언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방언의 정의. 즉 방언이란 해당 지역끼리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즉 경상도는 경상도, 충청도는 충청도,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는 방언이라 한다. 그런데 이 방언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유대감을 형성해요. 유대감.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친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친밀감. 같은 경상도 사람끼리, 충청도 사람끼리, 전라도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면 유대감, 즉 친밀감이 더욱더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또는 가족은 같은 지역에서 나고 태어나서 말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방언을 사용하면 더욱더 친밀감과 유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즉 향토적 정서. 즉 내가 고향 나는 충청도에서 나고 그 다음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고 생활하고 있는 충청도를 떠나서 내가 서울에 가서 생활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충청도 사람을 만났을 때 충청도 사투리를 들으면 당연히 고향 생각이 나겠죠. 그런 고향 생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향토적 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살았던 그 충청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정서를 그때 그 충청도 살았을 때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향토적 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단점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워낙 땅이 좁기 때문에 물론 뭐 경상도 사람과 서울 사람이 의사소통이 어렵다. 그거는 뭐 조금 뭐 약간은 있을 수 있는데 완전히 의사소통이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방언을 우리가 들었을 적에는 좀 당황스러워.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런 것처럼 방언을 사용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따른다. 이것이 바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 차이에 의한 언어를 어떻게 하면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올바른 대화 방법을 교과에서는 뭐라고 했냐? 방언과 표준어의 기능과 가치를 알고, 즉 표준어는 표준어의 가치가 있고 방언은 방언의 가치가 있어요. 그 방언의 가치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말하는 장점이에요. 가치라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자 그 얘기예요. 즉 같은 지역 사람끼리, 같은 식구끼리는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가치가 있었어요. 즉, 유대감을 형성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과 사람 말 쪽에는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방언을 사용하지 말고 표준어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야만이 어떻게 되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보시다. 조금 더 화면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얘가 나왔는데 아버지와 딸의 대화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아버지와 숙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아버지와 딸의 대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민아, 오늘 별일 없었어? 표준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딸이 사실은 아빠 오늘 정말로 깜짝 놀라실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둘이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자, 아버지와 숙부가 대화를 나누는 걸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아버지, 잠깐만. 숙부님께서 전화하셨네? 여기까지는 지금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근데 그 밑에 아버지. 전화를 받아. 아이고, 아재 있겨? 오랜만이시다. 어여사니껴? 자, 여기는 지금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방언이냐면 경상도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경상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아버지가 사용. 그러니까 당연히 숙부는 식구니까 당연히 경상도 분이겠죠. 그러니까 숙부가 그래 조카도 오랜만이세 어디 사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지금 숙부는 지금 방언을 사용하지만은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더군다나 같은 방언을 사용하면서 이 장점이 발휘되는 거예요. 더욱더 친밀감과 유대감이 더욱더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와 딸이 지금 대화를 할 적에 아버지가 여기서 사용하는 것처럼 방언을 딸에게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딸이 과연 얼마만큼 아버지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둘 사이에서 방언을 사용한다면 아마도 딸이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아이고 아재이껴, 즉 아재이껴라는 거 아저씨입니까? 아저씨세요? 작은 아버지세요? 이런 뜻이죠. 오랜만이시죠? 오랜만입니다. 여사니까 어찌 사십니까? 지금 이렇게 표준어를 바꾸고 이러는 건데 이걸 딸이 들었을 적에도 딸은 이해를 못할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이다. 즉 딸과 아버지가 방언을 사용했을 때는 의사소통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일. 그렇지만 아버지와 숙부는 가족이고 같은 지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 방언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가치, 아까 왜 가치가 있다고 했죠? 즉 방언, 이런 가치, 즉 장점, 유대감과 친밀감이 더욱더 형성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에서는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사회문화적인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바로 성별 차이와 세대 간 말하기의 차이예요. 성별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대 간은 여러분과 지금 나와 같은 경우가 세대 간의 차이예요. 즉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아버지와 딸은 바로 세대 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나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분명히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럼 장점은 뭐냐? 똑같아요. 방언처럼. 유대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끼리 사용하면 좀 더 유대감이 더 강화되고 좀 더 재미가 있겠죠. 대화에 어떤 재미가 있을 수 있고 더욱더 유대감도 형성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각각의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을 적에는 서로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며 진지하게 소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쓰는 말을 존중해 주기는 하되 의사소통이 안 될 때는 의사소통이 되도록 말을 바꿔서 사용해야 된다.
자,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서 아버지와 딸은 분명히 뭐 세대 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유민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딸, 아빠 오늘 정말로 깜짝 놀라실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라를 딸이 사용하는 세대의 언어, 쉽게 말하면 요새 젊은 세대는 바로 줄임말을 많이 쓰죠. 그럼 줄임말을 요거를 줄임말을 한번 바꿔봅시다. 요거는 깜놀일이죠. 깜놀일. 자, 그럼 딸이 이렇게 했다고. 사실 아빠 오늘 정말로 깜놀일이 생겼어요. 깜놀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말해요. 그럼 아빠가 깜놀일? 깜놀일이 뭐지? 이렇게 아빠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작에 아빠 깜놀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돼요. 자, 아버지 세대를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세대는 주로 한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도 아버지는 지금 요 한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숙부님께서 전화하셨네. 그러면 딸의 입장에서 숙부라는 말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숙부. 그 다음에 백부라는 말이 있어요. 백부. 이거는 한자말이죠. 한자. 그럼 시경은 백부는 큰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아버지. 숙부는 작은아버지를 이야기해요. 작은아버지. 백부라는 말과 숙부라는 말을 아버지가 만약에 썼다라고 했을 적에는 젊은 세대인 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죠. 당연히 딸이. 아빠 숙부가 뭐야? 또는 백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아버지는 이거를 바꿔서 이야기해요. 작은 아버지께서 전화하셨대. 이렇게 바꾸면은 좀 더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내가 자라나고 느꼈던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쓰는 언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의 방언도 고려해야 되고 세대 간에 사용하는 언어도 고려해야 되고 즉 성별의 차이에 대한 언어도 고려해서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말하는 것이 바로 대화의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맨 처음 첫째 시간에 즉 대화에는 원리가 있다. 대화의 원리가 있다. 대화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대화의 원리 두 가지를 세 번째 시간에는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자, 세 번째 3차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